안녕하십니까. 저는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역사적 비밀 과목을 맡은 사학과 은은기 교수입니다. 전 연구실은 영안관 509호입니다. 그리고 연락처는 핸드폰, 연구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요거 세 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저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면담은 문자 주시면, 문자는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과목을 다루기 전에 이제 이 초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을 얘기하려면 강대국의 조건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인이냐? 미인은 오늘날은 여러분들 날씬하고 뭐 얼굴이 예쁘면 미인이지만 고대 원시시대나 고대에는 어떤 사람이 미인이냐? 자녀를 출산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신체 체격이 좋은 사람, 건장한 사람, 이런 사람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인의 조건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강대국의 조건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날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강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그들을 이제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는 겁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이 여러 학자들이 이 자기들의 주장을 펼쳤어요. 그 주장들이 이론화된 거예요. 그 이론을 대해서까지를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먼저 강대국의 조건에 이 중상주의 이론이 있어요. 이 중상주의라는 것은 근대 초기에 국가들의 이제 경제 사상이, 중상주의 이론은 자, 이제 국가를 부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줄이면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우리가 벌어와서 우리가 부자 나라가 된다. 그리고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면 그걸로 무기를 사서 군대를 양성해서 이웃 나라를 지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상주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중상주의 이론에서는 이제 이 수입을 많이 하고, 그죠? 이제 이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줄이려고 하는 거죠. 줄이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수입이 많아지죠. 그럼 수출을 늘리려면 수출할 때 보조금을 줍니다.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수입을 하면 관세를 엄청 매겨서 수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출은 촉진하고 수입은 억제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 돈을 많이 끌고 와서 이제 부강한 나라에 대해서 이제 남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상주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1776년에 이제 이 중상주의 이론은 이제 절대왕정 시대 국가들이 내세운 이론인데, 이 절대왕정이 다음에 영국의 그죠? 우회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섭니다. 그때 이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중상주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그 반대되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자, 이제 국가가 부유해지려면 수출 보조금을 주고 수입을 억제하는 관세를 막 부과하고, 이런 국가가 개입하는 관세나 보조금을 줘서 개입하는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개입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유무역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런 주장을 내세운 게 애덤 스미스의 책 이름이 뭐냐면 국부론이. 국부론이 이제 이 국부론인데, 국부론이 영어로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책 제목이 이렇게 긴데, 요거를 이제 The Wealth of Nations,
요걸 따서 국부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담 스미스는 이제, 자, 이 국가가 부강해지려면 생산성을 늘려야 된다.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을 늘리려면 뭘 해야 되나 하면 분업을 해야 된다. 자, 분업으로 생산이 늘어나면 이걸 어떻게 해요? 외국과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아까 중상주의에서 수출할 때 보조금을 주고 수입할 때 관세를 매기는 거. 이거 보조금과 관세를 없애버리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죠, 외국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우리가 관세를 없애면 저 나라도 없앨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마음대로 이제 팔아먹어서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세계 최고의, 그죠? 공국가 되었을 때, 마침 이제 이 아담 스미스의 이론에 따라서 영국이 자유무역을, 그죠? 정책을 추진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영국 제품 전 세계에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에서 1등 할 때 이제 이게 먹혀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1900년 이후로 딱 되니까 독일 제품이 영국 제품보다 더 나아요. 그 영국 자유무역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독일 사고 질 좋은 제품이 영국 시장을 덮어버리니까 영국이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국이 계속 자유무역을 하다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이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이론을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찰스 킨들버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킨들버거.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일대학 교수예요. MIT 공대, 미국의 MIT 공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지은 책 이름이 뭐냐면, The World Economic Primacy. 이제 이걸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경제 강국의 흥망사예요.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이 국가는 생명 주기가 있다. 사람이 생명체가 생명 주기가 있죠. 태어나서 어른이 되었다가 그죠? 늙고, 자, 이제 늙어서 죽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나 손자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죽고, 또 거기서 손자가 태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생명 주기, 그죠? 주기가 있는데 이거를 국가도 생명 주기가 있다는 가설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가 초기에는 힘이 약하다가 강대국이 되었다가 언젠가는 쇠퇴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조그마한 도시국가에 출발해서 강대국이 되었다가 쇠퇴하고 망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논리에 따르면 미국도 언젠가는 미국이 지금 약소국이었다가 조그마한 나라였다가 강대국이 되었다가 지금은 쇠퇴하고 언젠가는 망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가 이런, 그죠? 생명 주기가 있으니까 미국도 그런 생명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언젠가 늙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 들으면 엄청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것은 성장, 쇠퇴, 사멸의 단계를 거친다는 이제 유기체죠. 유기체는 생명체가 이렇게, 그죠? 태어나서, 자라서, 그죠? 그 다음에 늙어서 죽죠. 근데 국가도 그런 생명체, 유기체적, 이제, 그죠? 리듬을 국가가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킨들버거는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그죠? 이제 이 강대해졌다가 쇠퇴하고, 그죠? 이제 망하고, 그죠? 그 다음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가
약소국인데 강대국이 되고 쇠퇴하고, 그죠? 이제 쇠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그죠? 약소국이었다가 강대국이 되고 쇠퇴하고, 그 다음에 영국, 미국 순으로 이제 이 경제강국의 역사를 서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쇠퇴하면 누가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될 것이냐? 당연히 이제 지금 2등하고 있는 중국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론을 따르면 미국은 엄청 기분 나쁘고 중국은 엄청 기분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에이미 추아라는, 그죠? 이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예일대학 교수예요. 중국계 이제 이 미국인이,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중국인, 아시아인인데, 그것도 여성인데,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자르기를 세계 최고 대학의 교수로 받아들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보니까 미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은 책이 뭐냐 하면 Day of Empire.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번역하면 제국의 미래란 뜻이에요. 자, 이제 이 사람은 이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게 왜 강대국이 됐나? 자기 같은 저 아시아, 그 중국인, 외국인을, 미국이라는 나라 보니까 그죠? 유대인이든 중국인이든 인도인이든 안 가리고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미국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자신이 지닌, 그죠? 그들이 지닌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자신이라는. 내 같은 중국계 보잘것없는 여성도 이 예일대학이라는 미국 최고 학부의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유능한 인재는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에 몰려오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몰려와서 그들이 미국 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미국을 이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내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 된 조건이 뭐냐면 관용을, 그죠? 관용, 톨러런스죠, 그죠? 톨러런스. 자, 미국이 외국인에 대해서 관용을 가진 나라,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네덜란드나 영국 이런 나라들이 유대인들한테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해서 네덜란드나 영국이 그리고 미국이 강대국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용을 가진 나라는 초강대국이 되었고 불관용을 가진 나라는 그렇지 망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이제 유대인들, 이슬람 민족들 종교가 다르다고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들이 쫓아낸 이슬람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고급 인력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과거에는 종교적 관용이 가장 큰 이슈였다면 현대에 가까워오면서 이제 종교적 관용도 중요하지만 인종적인 관용이 더 중요해진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인종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쫓아냈는데 미국은 미국 종교, 기독교 아닌 종교도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종도 백인 아니라 아시아인, 인도인, 그죠? 파키스탄인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미국을 위해서 엄청난 아이디어를, 창의력을, 그죠? 이제 내놓는 거죠. 이 창의력이 미국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제 그죠? 달성할 수 있었고, 이 혁신을 바탕으로 미국이 경제강국이 되었고,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에이미 추아의
Day of Empire란 책의 핵심 내용이, 그죠? 핵심 내용이. 사실 여러분들 뭐 이 책을 읽어야 봐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바빠가 언제 읽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한 10번쯤, 그죠? 밤잠 안 자고 읽어서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뭐 4, 5번에 걸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나 하면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예일대학 교수예요. 그죠? 폴 케네디인데 이 사람은 이제 The Rise and the Fall of the Great Powers. 이제 이 여러분들 강대국을 뭐라 하냐면 강대국을 파워라 해요. 그죠? 파워. 파워는 힘도 되고 강대한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레이트 파워는 강대국들이에요. 그죠? 강대국들의 라이즈는 대두하는 거. 그죠? 흥하고, 그죠? 폴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The Rise and the Fall of the Great Powers. 그러니까 이제 이 강대국 혁명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죠?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강대국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산업력과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 그런데 이 최고 강대국 되니까 국경이 너무 넓어져서, 그죠? 국경이 뭐, 그죠? 로마 제국 국경이 뭐 몇 천 킬로, 4, 5천 킬로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지키려고 하니까 이제 이 군비가 너무 많이 지출돼서 이제 그걸 충당해서 세금을 과다하게 걷었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최고 강대국이 되면 언젠가는 이제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비라든지, 그죠? 군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막, 그죠? 이제 이 낭비적인, 그죠? 비생산적인 요소에 대한 지출이 커져서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죠? 요렇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 가는 뭐 있나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이거 낭떨어지는 거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뭐냐면 독수리죠. 그죠? 미국이, 그죠? 미국이고, 그죠? 자, 이제 여기에 뭐냐 하면 중국이죠. 그죠? 중국. 그죠? 중국. 그 다음에 곰은 뭐예요? 러시아죠. 그죠? 러시아. 예를 들어서 러시아. 여기.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은 1등이지만 이 미국이 강대한 제국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죠? 자기 세력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니까 엄청난 군비가 지출돼서 결국은 이 군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미국 경제가 쇠퇴하게 되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쇠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쇠퇴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나 중국이 쇠퇴하게 되고 뭐 이런 식이. 그러면 이제 미국이 쇠퇴하고 몰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중국이 1등이 되고 1등 되겠다 또 쇠락하고 다른 나라가 또 1등하고 이런 식이.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처음에는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1등하고, 그죠? 아까 이거 이제 이 앞에 본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죠? 찰스 킨들버그의 이제 경제강대국 혁명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스페인 1등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죠? 몰락하고, 프랑스가 1등 하다가 몰락하고, 네덜란드가 1등 하다가 몰락하고, 영국이 1등 하다가 몰락하고, 그 다음에 영국이 이제 몰락하고, 미국이 1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언젠가 쇠락할 거라는. 그죠? 그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싫어하는 이론이, 요게 이제 이 폴 케네디의 이론이.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중국, 그죠? 차이나, 그죠? 이 CCTV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중국 국영방송이에요. 국영 TV.
이 국영 TV에서 대국굴기라는 이제 이 12편의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이 서양과 일본까지 포함해서 선진 10개, 그죠? 강대국이, 참 9개 강대국이 어떻게 해서 강대국이 되고 어떻게 해서 쇠락했는지 그 과정을 이제 이 분석한 거예요. 그죠? 분석해서 대국굴기라는 책으로 만들고 또 뭘 냈냐면 책으로도 만들고 또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든 게 중국, 그죠? 국영 TV인데 이걸 만들어 지시한 게 중국 공산당 지도부예요. 이게 이제 2004년에 나왔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지도자가 누구냐? 후진타오예요. 그죠? 후진타오가 이제 중국의, 그죠? 공산당 총수기, 최고 지도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중난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죠? 중난하이라는 곳이 있는데 중국 최고위층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 정치국원들이 이제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 그죠? 여기서 이제 중국 최고의 지도자들이 그룹 스터디를 합니다. 그죠? 그룹 스터디를 합니다. 그룹 스터디 교재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9개 나라를 분석하고, 그죠? 하면서 이들 나라들이 강대국에서는 자원이 많고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아서 이게 중요한, 이것보다 이건 이제, 그죠? 이러한 이제 이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정치 집단의 주관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객관적 조건은 뭐 땅이, 그죠? 이제 뭐, 그죠? 땅이 얼마, 강이 몇 개, 뭐, 그죠? 이런 거 이미 주어진 거죠. 땅이, 국토 크기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지도자들이 노력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주체적 의지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어진 여건보다. 주어진 여건이 객관적 여건이죠. 주어진 객관적 여건, 국토의 크기나 인구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집단의 주체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든 피오트르 대제, 그리고 포르투갈의 엘리케 왕자, 독일의 비스마르크 등 이러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역할이 그 국가를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국도 지도자들이 공부를 해서 배워야 된다. 뛰어난 지도자를 가진 실력 있는 정치 집단이 이 집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강대국되고 못 되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치 집단 외에 고급 인재가 필요하고 교육, 과학기술, 국토 통일, 국민 통합 등등을 이제 이 강대국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요즘 매일 신문에 나는 내용들이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됐냐는 게 지금 한판 붙고 있죠. 그죠? 무역 전쟁하고 지금 반도체 전쟁, 기술 전쟁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둘이 이걸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고 있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어떻게 지금 설명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이 이걸 내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하버드 교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최고의, 그죠? 명문대학 교수들, 그죠? 하버드, MIT,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예일 대학, 이런 대학 교수들이 어떻게 이제 국가가 강대국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미국과 중국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그레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자, 이제 이 사람의 저서가 뭐냐면, destined for war란 뜻이에요, 그죠? destined, 이제 예정된, 그죠? 전쟁이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이름,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정된 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죠?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 내세운 게 뭐냐면, 투기디데스 이론이, 그죠? 투기디데스 이론. 자, 투기디데스 이론은 뭐냐면, 자, 이제 요걸 제가 한번 설명합시다. 투기디데스는 뭐냐면, 펠레포네소 전쟁사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 그죠?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전쟁사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에는 아테네라는 도시국가, 스파르타라는 이 도시국가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이 아테네가 제국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테네가, 이게 이제 요거 무슨 색이냐 하면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 파란색이죠. 푸른색이죠. 그죠? 요런 색. 요게 이제 아테네 제국이라는 거예요. 아테네가 이제 제국을 이루니까 스파르타도, 우리도, 그죠? 우리도 이제 이 제국을 이루자. 이렇게 이제 요렇게 분홍색이 있죠. 그죠? 분홍색. 요게 이제 스파르타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색깔을 뭐랄까 하냐면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죠. 델로스 동맹,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고, 그리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동맹이 펠레폰네소스 동맹이에요. 그죠? 그죠? 펠로폰네소스 동맹, 그죠? 소스 동맹입니다. 자, 요게 이제 펠레폰네소스 반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가 이 세계적인, 그죠? 제국을 건설했는데, 아테네가 1등이, 그죠? 먼저 건설한 거. 그런데 스파르타가,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아테네한테 잡아먹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제국을 건설한 거. 2등 제국. 아테네스가 가만히 보니까 2등 제국인 스파르타, 예, 그죠? 펠레폰네소 동맹이 아테네가 주도가 된 델로스 동맹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어떻게 해요? 아테네만 제압하면, 그죠? 우리가 1등 할 수 있다. 2등과 1등은 필연적으로 전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죠? 전쟁하게 되는 게, 전쟁에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둘 다 나중에 망한 거예요. 알렉산더한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전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사이좋게 타협을 하면 전쟁을 안 하고 사이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이좋게 지낼 가능성은 확률이 희박하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한판 붙었다. 이거는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붙어서 둘이 망했듯이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어서 둘 다 쇠퇴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죠? 이게 이 투키디데스 함정 이론이. 스파르타와, 그죠?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한판 붙은 거, 이거. 붙는 순간 어떻게 둘 다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함정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죠?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이에요. 그래, 미국과 중국이 붙어서는 안 된다. 붙으면 둘 다 망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둘이 잘 타협하고, 무역전쟁도 하지 말고,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도 하지 말고, 사이좋게, 그죠? 서로 양보하라는 거예요. 양보하면 누가 좋아요? 중국이 좋죠. 자, 이제 이게 그램 앨리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죠? 강대국의 조건은 뭐냐? 첫째,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심이 없고 유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능력은 있는데
욕심이 있었죠. 그죠? 사심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능한 지도자들은, 그리고 또 지도자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가 막 국가를 위한 훌륭한 계획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국민 개개인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자, 국민 개개인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최고 지도자의 역할, 그 다음에 앙트레프레너라는, 그죠? 이 앙트레프레너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앙트레프리즈가 기업이죠. 그죠? 앙트레프레너는 기업가란 뜻이.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이 사전에 보면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을 앙트레프레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중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기업가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화가나, 그죠? 뭐 과학자 중에서도 창의적인, 그죠? 아이디어를 내서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 이제 앙트레프레너죠. 근데 이 앙트레프레너란 이제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사람이 꼭 기업가뿐만 아니라 과학자나 생물학자, 뭐 여러, 그죠? 정치가, 그죠? 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 앙트레프레너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 강대국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혁신을, 그죠? 혁신을 지속해야 되죠. 그죠? 혁신을 지속하려면 뭐가 필요하면 창의력이 필요하죠. 그죠? 자, 이제 창의력 필요한데, 이 창의력을 그죠? 뛰어난 인재를 키워야 되죠. 뛰어난 인재의 머리에서 이제 창의력을 나오는 인재를 키우려면 어떻게 좋은 높은 교육 수준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이제 높은 좋은 교육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한, 그런데 아무리 교육시켜도 이제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교육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유치원부터, 그죠? 대학 졸업하고 또 뭐, 그죠? 또 포닥하고 막, 그죠? 연구업적 쌓고. 이거 이제 몇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당장 이제 막, 그죠? 외국이 쳐들어오는데, 그죠? 1년 이내로 막 핵무기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국가의 사람들의 두뇌로는 한계가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독일로부터, 그죠? 독일의 세계 최고의 핵물리학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죠? 그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핵물리학자뿐만 아니라, 그죠? 유능한, 그죠? 과학자나 기술자나, 그죠? 뛰어난 정치가나 사상가나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 와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미국에 오면 어떻게 엄청나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집도 주고, 그죠? 자녀 교육도 시켜주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간섭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관용적인 인민정책. 에이미 추가가 제일 강조한 겁니다. CCTV가 제일 강조한 게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혁신을 한 번만 하고 이제 거쳐서는 안 돼. 계속 해야 됩니다. 영국은 1차 산업혁명 때 혁신을 한 번 하고 그 이후로 안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혁명까지 계속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계속 뒷받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들이, 고급 인재들이 계속 키워지고 계속 미국으로 유입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뛰어난 과학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국 가서 안 와요. 그죠? 왜? 살기도 좋거든. 자녀 교육하기 좋고. 자, 이제 혁신을 지속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강독이 돌리면 국가가 통일돼야 됩니다. 남북으로 갈려져 있거나 동서로 막, 그죠? 갈라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 이거 강대국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국민 통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남한은 그죠? 대한민국은 통일 국가죠, 그죠? 그런데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만나면서 인사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국민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매력을 갖춘 거대한 인구, 거대한 내수 시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절벽, 그죠?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이제 자동화 능력의 대처, 그죠? 자동화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걸 기계가 생산하게 되면 엄청난 실업자가 생기죠. 이거 이제, 그죠?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산업 생산 능력. 이거는 이제 뭐 폴 케네디가 주장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국토 크기, 군사력, 외교력, 그리고 제도화. 그죠? 자, 이제 이러한 요인들이 강대국이 되는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강대국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1, 2, 3, 4, 5, 6, 그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썼는데, 이거는 제가 한 거예요. 그죠? 뭐, 저 이론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그죠? 제 주관에 의해서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죠. 그 여러분들이 저하고 한 학기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더 중요한데라고, 그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칠 때 그런 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교수님하고 달리, 그죠? 뭐, 이제 이 구매를 갖춘 인구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다. 강대국이 됐는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미국이 이제 이 초강대국으로 발전했는데, 그죠? 요거를, 이제, 그러면 이제 왜 미국이 있냐, 그죠? 자, 이제 중국과 더불어 G2 국가죠. 그리고 미국의 2017년, 그죠? 1인당 GDP가 얼마냐면 거의 뭐 6만 달러. 우리가 지금 3만 달러죠. 국민 1인당 GDP가. 중국은 이 당시에 이제 8,500달러. 이게 이제 그죠? 7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작년에, 그죠? 작년에 2019년에 만 달러 1인당 GDP가 국민 총생산이 만 달러가 됐어요. 그래도 미국의 6분의 1이죠. 자, 이제 현재 초강대국,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슈퍼파워라고 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정치, 군사, 외교, 문화 모든 면에서 이제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이 가진 창의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이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축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한국하고 대만, 중국은 잘 해결했는데 미국은 이걸 해결 못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는 거죠. 문제도 파악이 지금 충분히 안 되고 있어요. 자, 이제 군사력도, 그죠? 이 군사력도 이 전 세계에, 그죠? 미국 1등인데 2등부터 10등까지 전체 군사 비용보다 미국이 더 많아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패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초강대국 미국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미국이 왜 어떻게 돼서 초강대국이 됐는지, 원인,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거를 이제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편, 2편을 나눴습니다. 그죠? 1편은 이제 미국이 식민지 국가에서 강대국으로 어떻게 해서 강대국으로 됐는지, 2편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해서 초강대국이 됐는지, 그리고 중국과 지금 한판 전쟁을 붙고 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그죠?
예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1편, 2편으로 나눴습니다. 1편은 이제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국가였어요.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독립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중앙집권적 연방국가를 형성합니다. 통일국가를 형성했다는 거죠. 그러고 산업혁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진운동과 서부개척을 한다는 얘기죠. 남북전쟁을 통한 국민통합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이제 링컨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해서 산업혁명과 서부개척을 가속화시키고 미국을 이제 그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2차 산업혁명과 주도하게 되고, 이걸 주도한 게 누구냐면 독점 기업들이.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그죠? 1차 대전 이후에 세계 그죠?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되었다가 1929년에 그죠? 경제공황이 닥쳐서 미국이 또다시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미국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초강대국화가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게 된 게, 강대국이 된 게, 그걸 뒷받침한 게 첨단 기술이에요. 첨단 기술을 이게 이제 계속 1등 해야 되는, 이러려면 창의력이 계속 뒷받침돼야 됩니다. 창의력이 뒷받침되려면 이제 교육제도와 고급 인재 유입이 지속적으로 잘 되어 왔다는 거죠.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그죠? 어떻게 해서 식민지가 됐고,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제 성립됐나?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 1620년에 영국에서 그 전에 이제 그죠? 근대 초에 루터와 켈빈이라는 사람이 그죠? 종교개혁을 했죠. 그죠? 중세 때는 가톨릭 뿐이었어요. 근데 가톨릭이 뭐 그죠? 돈을 바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성경에 그런 거 없죠. 사기. 근데 켈빈과 루터 그거 사기다. 이렇게 해서 공격해서 이제, 그죠? 천국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그대로 돼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루터와 켈빈을 따랐어요. 그죠? 이 켈빈을 따랐던 영국에 있는, 그죠? 신교도들이 누구냐? 청교도들이, 그죠? 청교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영국의 가톨릭 왕, 그죠? 왕들이 이 청교도들이 막 보인 대로, 그죠? 억압하고, 그죠?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미국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게 메이플라워 복제판이 타고 신대륙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죠? 탔던, 그죠? 탑승자들이 이제 메이플라워 서약을 맺습니다. 배에서 내리기 전에.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매사추세츠라는, 이제, 그죠?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자, 이제 이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게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미국 가서 그죠? 서로 평등한 나라를 건설하자. 이게 핵심 내용이. 그리고 이제 이 매사추세츠를 건설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미국 13개 식민지를 건설했다. 이렇게 알고 있죠. 실제는 그게 아니.
미국이 이제 여기 그죠? 동부에 있는 13개 식민지인데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건설한 것은 요거예요. 매사추세츠에 그죠? 여기에요, 여기. 나머지는 이들이 관계없어요. 여기 누가 건설했나? 유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건설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은, 그죠? 자, 이제 지금 여기 이제 13개 식민지가 있었죠. 그죠? 자, 요게 1개, 2개, 3개, 4개, 다, 7, 8, 뭐, 그죠? 9, 10, 뭐, 이런 식으로 13개, 그죠? 이게 13개 식민지인데, 이 13개 유해분서, 그죠? 뭐, 조지아가 13개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백인과 흑인의 인구 비율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여기 건설한 사람, 그죠? 이제 뭐, 그죠? 뭐, 제임스 올소프, 뭐, 그죠? 버지니아 회사, 그죠? 로저 윌리엄스. 여기 보니까 기업가도 건설하고, 그죠? 귀족도, 그죠? 건설하고, 귀족들도 건설합니다. 그리고 회사, 기업들도 건설하고, 매사추세츠는 이제, 그죠?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도, 그죠? 이제 건설하고. 그러니까 건설한 사람 전부 서로 잘 모르는 그 상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그죠?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서로 잘 몰라요. 이렇게 이제 13개 식민지가 건설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전부 영국에서 온 게 아니고, 이제 매사추세츠 이쪽에는 주로 이제 영국에서 왔어요. 그죠? 근데 다른 데는 독일에서, 아일랜드에서, 뭐, 그죠? 유럽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그죠? 독일에서도, 스위스에서도 오고, 그죠? 아일랜드에서도 오고, 뭐, 전 유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미국을 통일국가로 미국 강대국이 되려면 하나의 통일국가가 되어야 되죠. 그걸 통일국가로 만드는데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제 13개 식민지 13개 주가 탄생했고, 탄생 및 그 구조, 식민지 구조 각기 상이합니다. 그리고 이 13개 식민지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서로 잘 몰라요. 누가 건설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영국과 식민지는, 근데 이 13개 식민지가 영국의 이제 13개, 그죠? 이제 그죠? 주들이 영국의 식민지. 근데 식민지인데 영국이 이제 자기 국내에서 막, 그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 식민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경을 못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식민지와 영국과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영국의 그러니까 직접적 통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민지 일찍부터 자치권이 확립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치권이 확립되는데 영국이 어느 날, 그죠? 갑자기 막 세금을 많이 내리고 이 자치권에 영국이 막 억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13개 식민지가 이 똘똘 뭉쳐서 영국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요 이제 잠깐 쉬었다 할게요.